네, 어제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재 발생 당시 상황부터 김서영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블랙박스 차량이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입구에 진입하자 정면에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이시죠? 이 모습을 본 차주가 차를 멈춰 세우자 연기가 곧이어 주차장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차를 뒤덮어서 시야까지 가려버리게 하는데요. 연기가 화면을 덮치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차주는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주차장을 나와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내부 상황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구조된 40대 남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보니까 정말 순식간이네요. 정말 빠르게 불이 번졌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화재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 감식,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좀 얘기가 좀 나왔나요? 일단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오전 그리고 오후에 각각 1시간씩 이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소방관이라든 경찰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참가를 해서 40여 명으로 팀을 이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하 1층 하역장 쪽에서 불이 난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네. 중심으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부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이제 화재 이 현장 감식을 들어갔을 때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이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층 하역장 주변에 있었던 화물 트럭한대 그리고 승용차 한 대는 완전히 불에 타서 뼈대만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 다시 현장 감식을 하면서 또 유족들도 그 현장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도 못 나왔고 당시에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재현 장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크기의 큰 어떤 곳에서의 어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톤 화물차. 네, 화재가 1톤 화물차에서 시작됐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희들 지금 보는 영상도 있었고 CCTV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이제 정밀 분석으로 들어갔는데 정밀 분석하는데 아마 불이 나는 시점이 오전 7시 45분 정도에 불이 나기 시작했는가 봐요. 근데 CCTV를 딱 확인해 보니까 1톤 트럭 하나가 그 하역장 연주로 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류기사가 이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그 탑승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화물차 인근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것까지는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톤 트럭이 불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 과연 밑에 인화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전부 다 추정하는 건데 이렇게 1톤 트럭이 서면 뒤에 이렇게 배기구가 있을 거잖아요. 네. 배기구 뒤에 이렇게 적재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서 그 배기구와 적재 사이에 그 뜨거운 어떤 그 마찰이 좀 만들어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화염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여러 추측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아까 뭐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나와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 감식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불이 발화됐는지 그 발화됐는 게 실화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방화인지도 분명히 7분의 목숨이 앗아가는 화재였기 때문에 꼭 밝혀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요. 이 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떤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2차 감식에서 합동 감식반은 지게차를 동원해서 1톤 트럭을 들어 올리고 트럭 바퀴 밑과 그 주변에 있던 잔해물들을 수거했습니다. 잔해물들은 불에 완전히 연소된 상태여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는 국과수의 분석 의뢰를 맡긴 상태인데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1톤 화물차에 연료통이 있는 걸로 봐서 내연기관 차량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인근에는 전기차 충전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기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작은 불씨나 종이 상자가 비닐 속에서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갑자기 확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순식간에 불이 번졌거든요. 인명 피해가 또 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 화면에 보면 불도 불이지만 유독가스하고 연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모든 출구로 유독가스가 퍼져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요. 결국 피해가 컸던 것도 불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 박스라든가 뭐 의류 이런 것들이 뿜어내는 유독가스 때문이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실제 네. 이미 희생자분들 부검을 했는데 대전경찰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7분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질식사였던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지하 주차장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와 의류가 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다른 현대 아울렛 지하 주차장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한겨레 신문 취재진이 서울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6층에는 종이 상자와 의류 등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사실상 거대한 대형 창고로 운영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지하 5층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옆에 박스와 의류 등이 천장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울렛 관계자는 이제껏 지하 6층은 짐 놓는 공간으로 쓰고 있었지만 이번 대전 화재 때문에 다 치울 예정이라면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하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현재 모두 대전 현장에 내려가 있어서 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또 저희가 항상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화재에 어떻게 좀 미리 좀 대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됐다면 그 화재 현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적재하는 어떤 물건에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목격자와 또 소방관 몇몇 분들은 그 스프링쿨러가 분명히 작동했고 들어갔을 때 그 근처에 분명히 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반면에 아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스프링쿨러에 어떤 작동이 없었고 분명히 있던 그 안에 있는 내연 안에 있는 어떤 물건으로 그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호스를 꺼냈는데 물이 있었다면 그 호수관을 통해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진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스프링쿨러는 앵커 언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불이 나고 그게 번지기 전에 적시에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즉시에 작동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확 올라왔을 때는 그게 없는 거고 나중에 좀 불이 많이 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되고 다만 지금 뭐 현대 아울렛 쪽에 24건의 정도의 어떤 시정 조치가 나왔는데 스프링클러와 관계되는 거는 없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작동했다 작동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순간에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스프링클러가 이제 그 장치가 돼 있을 그럼요, 텐데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뭐 어쨌든 지금 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뭐 아직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가장 지금 마음 아픈 것이 화마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찢어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어느 한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됐고요. 그 장례식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 선병원, 충남대병원,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각각 마련됐다고 합니다. 7분 중에 3분은 내일 반일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머지 희생자 유족들은 공동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긴급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했고요. 유성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쪽에서도 유족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또 같이 있던 입정상인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요.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와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의 얘기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 올립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동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불이 난 거라면 현대백화점의 사업주인 이 정진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봐라 그랬고요. 일단 요건 자체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데 한 사람 이상의 이 생명을 잃었을 경우 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다고 무조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각 업체별로 그 지켜야 될 예방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반한 것이 맞고 그걸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난 거라면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또 안전관리 담당자를 또 지정을 하고 있다라면 또 정진호 회장이 직접 처벌받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 담당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유통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 적용 사례가 없었어요. 올해 1월 이후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